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보다 그냥 마음속에 저도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안 하면은 약간 속이 터져버리는 약간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약간 답답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인드라서 제가 2016년도 1월달인가 2월달까지 딱 정확히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후로 사회생활은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뉴스만 보고 뭐 요즘에 어떻게 돌아간다 이 정도만 알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세상 돌아가는 걸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세금에 관한 어떤 그 홍남기 그 총재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거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고점이 언제 갈까? 그거를 아마 되게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고점이 가면 도망가야지, 세금 안 내고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엄청난 세금을 매길 거야. 그래서 나는 암호화폐 별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이 산업은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딱 직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그 암호자산 산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정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뱃속에 들어있는 황금을 엄청나게 단기간에 걸쳐서 몇 개월이나 1년간에 걸쳐서는 가져갈 수 있어. 그러나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정부 엘리트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의 비율은 적정 비율로 이 산업을 죽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매길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톡방 같은 데도 보면은 뭐 댓글 다시는 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세금 내기 전에 암호자산이 폭등하면 나는 그냥 도망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수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금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암호화폐 장세가 정고점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순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이런 거에 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근데 그때도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국내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6월 달에 그 초반부터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지속적으로 FATF 국제 공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전 세계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 AML하고 KYC에 관한 어떤 그 지령이 다 내려질 거고, 거래소에 관해서, 마이닝 산업에 관해서, ICO에 관해서도 더 디테일한 어떤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규제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각국에 전해질 게 분명하고, 이 암호자산 시장을 만든 세력이 누구냐. 자, 그거를 이제 이 정책 당국자들하고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자산 시장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암호자산에 핸들링하는 큰 고래 세력들이 결국에는 금융 거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또한 정치 세력하고 같이 이렇게 결탁관계에 있어서 조세 체계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엔 이들이 가격을 올려줄 때는 앞에 명분이 붙어. 너네 세금도 내 라는 명분이 붙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세금 내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린 도망갈 거야. 근데 얘네들은 바보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엉뚱한데 에너지를 뭐하러 쏟아서 급작스럽게 이 코인 가격을 뭐하러 올려놔요. 사람들 세금도 안 내고 다 도망가게 뭐하러 만드냐는 거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합리적일 거예요. 저를 이제 싫어하시거나 제가 이제 희망회로를 그런 방송도 하긴 하지만 극도로 현실적인 게 사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도 생긴 것도 약간 그렇게 많이 생겼지만,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세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거, 뭐 양도세, 뭐 무슨 세, 뭐 직접세, 간접세, 뭐 어쩌고저쩌고 아직까지 규제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 일단 세금은 매겨진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마이닝 산업에 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마이닝 산업하고 제가 이제 ICO하고 결부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투자한 코인이 올라가면 그걸로 땡이지만, 제가 이 뭉뚱그려서 가만히 암호자산 전체 업계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원초 아니에요. 근본 아니야. 이게 암호 마이닝 산업이.
그럼 이거를 여기에 세금 체계를 여기다 매기겠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이거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얘기고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이거를 장려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책에 나오고 뉴스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하냐 하면, 자, 이 에너지 산업이 있어. 미국 같은 경우 셰일 산업, 그리고 석유 산업이 예전 같지 않아. 그게 왜 그럴까요? 3차 산업이 예전 같지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카고에 락데일에 텍사스의 락데일에 보면은 레이어 1도 그렇고 비트메인도 여기 들어가서 발전 설비를 갖춰진 상태에서 본인들이 채굴 시장을 휘어잡으려고 거대 자본을 여기 들여놨어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야. 국가 정책이 향후에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 뿌리를 내린 거지 바보짓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전 어차피 그들이 금융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왜 제가 3차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구는 점점 줄고 있어. 현재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에도 뺑이라고 있죠. 페이스북, 뭐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 애플, 뭐 이런 기업들. 자, 보면 그들의 어떤 그 플랫폼 산업이 창궐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지만 그 나머지 자동차 산업, 무슨 뭐 발전 설비, 뭐 아니면 석유 산업, 뭐 철강 산업, 이런 거는 지금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오히려 더 시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이런 전염병을 퍼뜨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자, 어쨌든 이런 거는 줄고 있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도 어차피 줄고 있어. 여기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 산업도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인구가 줄면 결국에 에너지 산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 세계 국가에서 이 잉여 에너지를 어딘가에는 집중해서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 1차, 2차, 3차, 4차 양적 완화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강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억지로라도 해서 주식시장이 떠받쳐오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지금 현재 썩어가는 푸대자루에서 계속 달러를 퍼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유럽도 그렇고,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양적 완화했었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밑에서는 뿌리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마 미국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사람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돈을 계속 찍어내면, 돈을 찍어내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새로운 푸대가 필요해. 잉여 에너지에 관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회전해서 뭔가 산업을 창출하고 거기서 재화를 창출하고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기간 산업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게 석유 산업은 일단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석유 산업에서 그 에너지를 마이닝 쪽으로 돌린다라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한국에서 이제 어저께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마이닝 산업에 관해서 한번 말한 적도 있고 ICO에 관해서도 관여를 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면 어떤 코인사가 ICO를 집행할 때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총 높은 코인들 위주로 ICO를 받아요. 그럼 이 코인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규제 안에 들어가서 카카오하고 관련돼 있는 거, 네이버하고 관련돼 있는 거, 라인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ICO를 진행한다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ICO의 개념이 스캠이라면 사람들 생각이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럼 결국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또 베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례를 제도권 수용 내에서는 정책 위반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스캠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 신장을 활발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금을 뽑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국가는 어차피 암호자산 시장, 그러니까 암호자산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크립토 커런시가 아니라 그런 말을 옛날엔 썼었는데 FATF에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버추얼 에셋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상 자산인데 그게 좀 약간 표현이 이상하니까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을 국어적 표현으로는 그렇게
언론사나 이런데 매스미디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 암호자산이라고 할게요, 저도. 그러면 국가에서 암호자산 산업을 키우면 꽁 먹고 알 먹고야. 이게 무슨 의미냐? 어차피 산업이 커지면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어. 세금 체계가 나오지 않던 데서. 자, 꽁을 먹고 알은 누가 먹냐?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그 알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흔들리는 국가 기관 산업, 항공산업, 해운산업, 자동차, 조선, 정유 전반적으로 다 전년 대비해서 44%, 워크아웃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조선업 같은 경우 마이너스 76%, 정유산업이 마이너스 20%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알기로 S오일이나 이런 데도 감원에 들어가고 막 이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례 없이. 회사를 세운 이후에. 자,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3차 산업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세 체계를 그쪽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이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어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이 가기 직전인데 3차 산업이라고 예를 들고 3차 산업이 태어나서 이게 성장하고 막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람도 똑같아. 일정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쇠퇴하면 국가도 그 안에서 세금을 뽑아먹을 게 없잖아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지막 노선이 암호자산 시장이라니까요.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고 AI, 인공지능, 블록체인 하고 관련돼 있는 마지막으로 세금을 뽑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텀이 한 세기예요. 1세기예요. 18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 그리고 20세기 후반. 현재가 3차 산업혁명의 후반이에요. 4차 산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호자산의 조세체계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나는 세금을 내기 싫어. 그래서 나는 폭등하면 갈 거다. 근데 저는 폭등을 못할 거다. 그리고 조세가 나온 후에 가격을 올려주면 좋지, 그 중간에는 어정쩡한 상태로 가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게 1, 2, 3년 뭐 이렇게 이 장세가 갈 거라고 생각 안 해. 얘네들이 보통 움직일 때 이 100년 단위로 끊어서 움직이잖아요. 보시면 4차 산업에 이제 들어가면 이것도 100년을 보고 이들이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꾸역꾸역 되게 오랫동안 이 암호자산 시장이 존재를 할 거고, 그거를 거기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는 세금을 야금야금 뽑아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애초부터 지금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오바하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어쨌건 이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드린 것 중에 반감 가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탈출할 거야. 나는 세금 내기 싫어.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저 생각은 제가 아침서부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세금을 매기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올해는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상승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 그러나 진짜 상승은 내년, 내후년, 그 후년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하루살이 어떤 장세? 예전같이 2017년 말에 급등해가지고 급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꺼져버리는 이런 장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세금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